안녕하세요, 다월드입니다. 오늘은 파이투데이 관련해서 이번에 공개된 주요 이벤트와 그 기능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해당 내용은 파이 공식 블로그에도 자세히 소개가 되어 있으니 한번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AI 응용 플랫폼의 출시가 있습니다. 이번에 가장 주목할 만한 발표는 파이오니어들이 생태계 앱 앱과 유틸리티에 더욱 쉽게 참여하고 기여할 수 있도록 AI 기반 앱 제작 플랫폼인 앱 스튜디오 기능의 공식 출시가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이제 파이 브라우저 내에서 앱 스튜디오에 접속을 해보면요, 비개발자도 자연어 입력만으로 파이 앱을 빠르게 제작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이 되었습니다. 이를 우리는 바이브 코딩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즉 사용자가 명령을 자연어로 입력을 해서 AI가 이를 해석을 해서 앱의 기본 구조를 자동으로 빠르게 만들어주는 방식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은 기능적으로 매우 초기적인 수준이고요, 모든 기능이 완전히 구현된 상태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미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 커뮤니티에 의해서 업로드가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테스트용으로 다오월드라는 앱을 제작을 해보았고요. 이 앱을 제작하는데 몇 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간단한 컨셉만 입력을 했는데도 AI가 자동으로 앱의 전체 틀을 만들어준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후에 세부적인 부분은 직접 개선해 나갈 수 있어야겠지만 아직 세부적인 데이터 수정이나 개선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직 시도를 못 해본 상태입니다. 이것도 다른 파이 프로젝트들과 마찬가지로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 둘씩 새로운 기능이 생겨나지 않을까 예상해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번 업데이트의 또 다른 핵심이 바로 파이 플랫폼 차원의 스테이킹 유틸리티가 되겠는데요. 즉 앱을 지원하고 싶다면 파일을 스테이킹함으로써 해당 앱의 순위를 높일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만든 다오월드 앱을 상단에 노출시키고 싶다, 이럴 경우에는 기존 상위 앱보다 더 많은 파일을 스테이킹하면 되겠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약 2228파이 이상을 제가 이 다오월드 앱에 스테이킹하게 되면요, 앱 스튜디오로 만들어진 앱 중에서는 가장 상단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시스템에도 몇 가지 아쉬운 점이 보이고 있습니다. 상단 노출은 옵션에서 스테이킹 기준 정렬을 선택을 해야만 보이기 때문에 일반 사용자에게 노출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는 미지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큰 문제가 보여지고 있는데요, 스테이킹이라는 용어는 설명이 불충분한 채로 기능이 출시가 되었기 때문에 많은 유저들이 여기에 대해서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암호화폐 시장에서 스테이킹이라는 얘기를 해보면요, 암호화폐를 네트워크에 잠그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상을 받는 구조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번 파이 스테이킹 시스템이 출시가 되었을 때는 우리가 파이를 스테이킹하고 그 잠금이 해제가 되면 추가적인 파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들어가 보면요, 앱 상세 화면에 파일을 스테이킹하여 순위를 올리세요라는 문구만 표시가 되어 있고 보상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자를 주는 방식이 아니라 파일을 스테이킹하면 앱을 부스팅하는 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지만 상당히 불명확한 정보창처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수치를 직접 입력을 해보면요, 예를 들어 1000파일을 300일 동안 스테이킹할 예정이라고 직접 입력을 해보았습니다. 그렇다면은 1.22% 부스터 효과가 적용이 되어서 실제적으로는 1224파일을 스테이킹한 것과 같은 효과를 준다, 이런 메시지가 표시가 됩니다. 즉 이것은 보상을 주는 구조가 아니라 1000파일을 스테이킹했을 경우 300일 동안에는 1224파일로 스테이킹한 효과로 이 앱을 지원해 준다, 이 말과 동일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 차례 정보를 읽어보지 않거나 의심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오해를 할 수 있다고 보고요, 나의 일정 파일을 잠궈 놓고 또 잠금이 해제되는 시간에 이자로 보상을 받겠구나, 이렇게 오해를 할 소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커뮤니티와 대화를 해보았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대량의 파이코인을 스테이킹 해 놓은 케이스가 많고요, 그분들은 예를 들어 1000파일, 10,000파일을 365일 동안 스테이킹을 해 놓았고요, 그만큼 이자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스테이킹을 진행한 경우인데요, 참 이 난감한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과론적으로는 이자 없이 해당 기간 동안 강제 락업이 된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그분들이 조그마한 정보들을 다 숙지하지 못하고 이해를 하지 못해서 벌어진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기엔 코어팀의 문제도 분명히 있었다라고 해야 맞겠고요. 이 스테이킹이라는 개념을 파이 커뮤니티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코어팀의 이해가 너무나 부족했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는 파이어사이드 포럼 SNS 앱을 한번 보시면요, 우리가 글을 게시한 뒤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시키기 위해서 파이어 토큰을 소비를 해서 그 글을 상단에 노출시키는 방식을 이미 경험해 왔습니다. 즉 파이 생태계에서는 무언가를 홍보하거나 주장하려면 일정 수준의 파이 소비가 필요하다는 것이
코어팀의 일관된 기본 방침이었고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이번에 파이 앱 부스팅을 위한 스테이킹 기능 출시 역시 코어팀의 철학에 같은 선상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런 구조를 도입하기 전에 각국에 있는 모더레이터를 통해서 사전 테스트를 실시를 하거나 그에 따른 여러 가지 피드백을 받아보거나 또는 모드를 통해서 커뮤니티에 충분한 안내 및 교육을 미리 제공을 했더라면 현재와 같은 오해나 불필요한 파이 낭비는 줄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는 설명 문구를 보다 더 명확하게 정리를 했더라면 예를 들어 이 스테이킹은 단순히 앱 노출을 위한 순위 지지 기능이지 보상을 동반한 재테크적 스테이킹이 아니다. 이런 핵심을 여러 번 크게 강하게 강조를 하고 노출을 해서 사용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혼동하지 않았어야 했는 것이 아닌가 또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현재 프루티파이 앱에 한번 들어가 보시면 스테이킹 양만 보더라도 약 2,300만이 넘는 파이가 스테이킹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또 맵오브파이 앱을 보더라도 스테이킹된 파이가 650만이 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중 몇 프로 정도가 이 스테이킹 개념을 잘못 이해해서 큰 금액을 넣은 건지 잘 알 수는 없지만 이번 이슈는 여러모로 좀 저도 걱정이 되는 부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원래는 이런 개념이 되었어야겠죠. 와 정말 많은 파이오니어들이 이 파이 앱들을 서로 응원하고 지지하기 위해서 모두 조금씩 파이를 스테이킹을 해주었고 수천만 파이에서 1억이 넘는 파이들이 여러 앱에 지원이 되고 있고 덕분에 파이 유통량이 줄어드는 효과도 생겼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는 누구나 파이 앱을 AI를 통해서 만들 수가 있고 본인 앱을 스테이킹을 해서 이 상단 노출을 시키고 또 그만큼 본인 지분을 스테이킹 해놨기 때문에 그 앱의 신뢰도를 보장하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서로 100파이, 1000파이 그 이상의 파이를 스테이킹을 걸어놓으려고 하는구나. 앞으로 더 많은 파이가 이 시장에서 잠기겠구나. 이런 얘기가 나왔어야 되는데 현재 이런 반응들이 전혀 나오지 못하는 것에는 이건 코어팀의 홍보 능력 또는 파이 코어팀의 소통 부재에 따른 부작용이 다시 한번 표면으로 나온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업데이트를 보면 파이 KYB 리스트 업데이트가 있었습니다. 온램프 관련해서 두 곳이 추가적으로 발표가 되었고요. 참고로 우리가 온램프라고 하는 것은 각국의 법정화폐 또는 카드 등을 암호화폐로 바꾸는 통로나 서비스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미 KYB를 통과한 반사 기업 또한 온램프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현재 파이가 가장 힘을 쓰고 있는 이 파트너십을 보면요. 세계 각국에서 거래소 없이도 각국의 법정화폐나 또는 크레딧 카드 등으로 파일을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여러 창구를 구축하는 곳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거래소 이용이 힘든 국가나 국민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필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온램프 또는 이 반대의 경우는 오프램프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중요성은 이미 수차례 설명을 드려왔기 때문에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KYB 리스트 또한 코어팀이 어떤 이유인지는 몰라도 쉽게 허용을 해주고 있지는 않구나 이런 것을 또 느낄 수 있는데요. 한 예로 수개월 전에 이미 파이에 KYB 신청을 했고요. 통합 후에 여러 테스팅까지 진행을 했다라는 이 집토의 경우에는 집토에서 수개월 동안 파일을 홍보를 해왔는데 아직 KYB 리스트에 이 집토는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집토라는 기업이 의심스러운 기업이냐라고 했을 때는 그것도 아닙니다. 이미 스텔라, 머니그램과도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이 파이 KYB 리스트에 공개가 되지 않는 것은 조금 미스테리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어쨌든 이 KYB 리스트 공개가 되는 이 속도도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느리구나 라는 부분에서 좀 아쉽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노드 업데이트와 파이 도메인 경매 연장 소식 이미 이전 영상에서 다 전해드렸기 때문에 파이투데이 공지에 나왔지만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이벤트 총평을 해보자면요. 이제는 코딩 없이도 누구나 자신의 지식과 창의력만으로 파이 앱을 만들고 그것이 하나의 사업이자 생태계 일부가 될 수 있는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매우 초기 단계지만 이번 앱 스튜디오의 공개는 충분히 의미가 있고 인상적인 시도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훌륭한 시도를 스테이킹 시스템의 불명확한 안내와 오해를 불러온 홍보 방식이 오히려 가려버린 측면이 있고요. 그 결과 커뮤니티의 긍정적 에너지를 반감시켜서 파이투데이 때 얻었어야 할 성과의 절반을 스스로 깎아먹은 듯한 아쉬움이 남는 파이투데이 이벤트였다 라고도 평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잠시 파이 가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파이는 0.53달러 주변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지난 파이데이와 5월 14일 때와 흡사하게 역시나 움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파이투데이 이벤트 이전에 20% 정도의 펌핑이 있었고 다시 조종을 받고 되돌림되는 상황이 연출이 되었는데요. 여기서 조금 다른 점은 파이데이와 5월 14일 때
이후로는 가격이 기존보다 더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줘 왔는데 그것은 암호화폐 시장 분위기와도 연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0.53달러 주변에서 추가적인 하락을 허용하고 있지 않은 상태이고요. 이것은 파이 내부적인 소식 외에도 외부 시장 분위기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주고 있는 비트코인 차트를 한번 보게 되면요. 비트코인이 다시 신고점 달성을 위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비트코인이 이 저항 라인이 매우 강력하기 때문에 여기서 수차례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데 다시 막혀서 조정이 또 들어왔었고 그에 따라서 알트코인들도 함께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여줘 왔습니다. 현재는 다시 힘을 축적해가는 상황이긴 한데요. 그래서 어제 오늘 대부분의 알트코인들의 움직임을 동시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이 알트코인들도 비트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즉 최근 며칠 동안 힘없이 쭉쭉 빠지는 알트들은 현재로서는 잘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파이가 파이투데이 이전의 가격으로 되돌림이 된 상태에서 더 이상 바닥을 내어주지 않는 것 또한 이 알트코인들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비트의 움직임과 연관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